마트 채소 코너. 영희가 배추를 고르고 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정중한 목소리. 돌아보니 온화한 인상의 남성. 앞쪽 배추 좀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작은 도움이 3년간 멈춰있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 이것은 한 여성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혼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공허함이 컸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말 상대가 없는 적막한 집. 오늘은 뭘 해먹을까? 중얼거리며 마트 문을 열었다. 먼저 채소 코너로 향했다. 신선한 배추를 고르고 있을 때 실례합니다. 뒤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단정한 남성이 서 있었다. 회색 머리에 온화한 인상.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앞쪽 배추 좀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거요. 영희가 건넨 배추를 받으며 남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매주 이맘때 뵙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저도 금요일마다 와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이영희예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집에 돌아가 혼자 밥을 먹으며 영희는 정수를 떠올렸다. 참 점잖아 보이는 분이었다. 다음 주 금요일 또다시 마트에서 마주쳤다. 이번엔 66 코너에서였다. 안녕하세요, 영희 씨. 어머, 안녕하세요. 정수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돼지고기 어떤 걸 고르세요? 전 주로 삼겹살이나 목살. 저는 등심을 좋아해요. 기름기가 적어서 좋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혹시 혼자 사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정수. 내 남편이 3년 전에.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정수 씨는요? 저도 혼자 삽니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날부터 마트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은 뭘 요리하세요? 김치찌개 끓이려고요. 전 된장찌개파예요. 두 분은 어떤 걸 사세요? 작은 대화들이 쌓여갔다. 어느 겨울 금요일,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마트 주차장이 미끄러웠다. 영희가 쌀포대를 들고 나왔다. 20kg짜리 쌀포대는 무거웠다.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발이 미끄러져 휘청했다. 어머, 쌀포대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정수였다. 쌀포대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위험해요. 제 차가 바로 옆에 있어요. 정수가 쌀포대를 번쩍 들었다. 차는 어디에 세우셨어요? 저기 파란색 소나타요. 함께 영희의 차로 걸어갔다. 트렁크에 쌀포대를 넣어주는 정수.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혼자서 위험했어요. 다음부턴 10kg짜리로 사야겠네요. 아니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수의 제안에 영희가 당황했다. 그럴 순 없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에 와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정수의 따뜻한 눈빛에 영희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럼 너무 죄송하지만 괜찮다니까요. 다음 주부터 제가 무거운 건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약속했다. 다음 주 금요일, 정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희가 나타나자 반가워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별것 아니에요. 오늘은 쌀 사세요. 네, 떨어져 가네요. 같이 가시죠. 함께 쌀 코너로 향했다. 영희가 10kg짜리를 고르려 하자 정수가 만류했다. 20kg가 더 경제적이에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정말 괜찮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쌀을 계산하고 나오는 길, 정수가 자연스럽게 들어주었다. 차까지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뭘 주로 드세요? 혼자 먹기엔 양이 애매했어. 저도 그래요. 매번 같은 반찬만 해 먹게 돼요. 김치찌개가 제일 간단하죠. 맞아요. 된장찌개도 쉽고요. 가끔은 다른 음식도 해먹고 싶은데 트렁크에 쌀을 넣어주며 정수가 말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영희가 놀랐다. 아,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먹기 아쉬워서. 마트 안에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남자와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정수의 진실한 눈빛이 마음을 움직였다. 그럼 간단히 정말요, 좋아요. 두 사람은 마트 푸드코트로 갔다. 뭘 드시고 싶으세요? 전 냉면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빔밥 할게요. 음식을 주문하고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수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아, 그래서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영희 씨는요? 전 평생 주부였어요. 주부도 훌륭한 일이죠. 집안을 꾸려나가는 건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있으세요? 딸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저는 아들 둘이에요. 큰아들은 서울, 작은아들은 대전에. 가족 얘기를 하니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다. 자주 만나시나요? 딸이 바빠서 명절 때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이 각자 바쁘거든요.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살아요.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죠? 냉면을 먹으며 정수가 말했다. 이렇게 같이 먹으니 맛있네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라도 혼자 먹으면 싱거워요. 앞으로 가끔 이렇게 같이 해요. 영희는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깊어져 갔다. 매주 금요일 마트에서 만나 함께 장을 보고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먹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영희 씨 요즘 남자분과 자주 다니던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며. 영희는 당황했다. 마트 직원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영희는 부담스러워졌다. 어느 날 정수가 말했다. 영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서 점심 드실래요? 제가 요리를 좀 해요. 정수 씨가요. 내교사 생활하면서 배웠어요. 아내가 아플 때 자주 해줬거든요. 영희는 망설였다. 남자의 집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다. 특히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정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럼 제가 반찬이라도 가져갈게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오시기만 해요. 다음 주 금요일, 영희는 정수의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젊은 시절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런 나이에 무슨 연애냐?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정수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혼자 살다 보니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지만 정수의 집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다. 뭘 만드셨어요? 불고기 만들었어요. 영희 씨가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어머, 저 때문에. 앉아서 기다려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영희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의 정수와 아내 모습,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느껴졌다. 밥상을 차려오는 정수,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맛보세요. 정수가 만든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요? 비결이 있어요. 설탕 대신 배를 갈아 넣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달콤하구나. 네, 그리고 참기름을 마지막에. 아, 저도 배워야겠네요. 언제든지 가르쳐 드릴게요. 함께하는 식사가 즐거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정수가 말했다. 영희 씨와 이렇게 지내니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요. 내 혼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영희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그래요. 요즘은 금요일 전날부터 설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잠시만요. 정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응, 준혁아.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다. 응, 집에 있어. 누구 왔나 목소리가 들리는데 정수가 당황하며 영희를 바라봤다. 아, 그게 잠깐 화장실 좀. 영희가 자리를 피해 주었다. 아무도 안 왔어. 텔레비전 소리야. 그래,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아버지 요즘 이상해요. 누나한테도 들었는데 누군가와 자주 다닌다면서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아는 분이야. 아버지 나이에 무슨 준혁이가 말을 자르며 따졌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정수의 가슴이 아팠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정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직은 아이들한테 말하기가. 네, 저도 그래요. 딸한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시간이 늦어서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내 늦으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정수는 아쉬워했지만 영희를 배웅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오늘 맛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건 좀. 영희는 망설였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아들의 차가운 반응도 걱정되었다. 생각해 볼게요. 정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집에 돌아온 영희.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다. 정수와의 시간은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며칠 후, 영희는 집에서 혼자 있었다. 정수와의 시간을 떠올렸다. 따뜻했던 순간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고민에 빠진 영희.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소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목소리가 밝아졌던데.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요? 딸의 예리한 질문에 당황했다. 엄마 혹시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뭔 소리야.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외로우실 텐데. 소희의 따뜻한 말에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은 마트에서 만난 분이 계시긴 해. 어떤 분인데요? 좋은 분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교사 출신이고. 그럼 꽤 괜찮으시네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딸이 잠시 침묵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3년이에요.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내 엄마 인생이잖아요. 고마워, 소희야.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마트에 갈 이유가 없었지만 정수가 보고 싶었다. 고민 끝에 마트로 향했다. 평소와 다른 시간에 간 마트. 정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실망하며 돌아서는데 영희 씨, 뒤에서 반가운 목소리. 정수가 서 있었다. 어머, 정수 씨. 오늘은 왜? 저도 영희 씨가 보고 싶어서. 정수의 솔직한 말에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상하죠. 이런 나이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정수 씨 생각만 했어요. 정말요. 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남편 돌아가신 후 처음이에요. 영희의 고백에 정수도 마음을 열었다. 저도 그래요. 아내를 보낸 후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트 한복판에서 조용히 마음을 나누었다. 영희 씨, 제 마음 받아주실래요? 정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정수 씨를 좋아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발짝 가까워졌다. 첫 데이트는 공원 산책이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날.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나이 들면서 변한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어떠셨어요? 전 좀 활발한 편이었어요. 지금도 그래 보여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얌전해졌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벤치에 앉아 쉬면서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한테 말씀드릴까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딸은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정수 씨 아들들은 어떨까요? 아직 무서워요. 저도 그래요. 준혁이가 어제 전화해서 꽤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역시 쉽지 않네요. 그러면 천천히 해봐요. 조금씩 눈치를 주면서. 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정수의 큰아들 준혁이 부산에 내려와서 아버지를 다그쳤다. 아버지 정말 여자분과 만나세요.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래, 만나고 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5년이나 됐어. 그래도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준혁아, 나도 외로워.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돈 얘기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정수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다. 내 엄마가 그렇게 키웠냐? 돈만 밝히는 인간으로.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그분과 결혼하시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져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자. 지금은 내 마음이 중요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영희도 딸과 진지하게 대화했다. 소희야 정말 좋은 분이야. 만나보면 알 거야.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믿어볼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알겠어. 며칠 후 두 가족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당에서 만난 네 사람. 어색한 분위기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희가 정중히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정수도 정중히 답했다. 준혁이는 차가운 표정이었다.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마트에서요? 내 배추를 집어달라고 했어.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어요. 소희는 정수의 말을 들으며 진실성을 느꼈다. 준혁이는 여전히 차가웠다. 재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준혁아, 아니에요. 당연한 질문이에요.
영희가 차분히 답했다. 저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각자 살던 대로 살 생각이에요. 정말요? 네,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을 뿐이에요. 영희의 말에 준혁이 조금 놀랐다. 정말 재산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소희가 정수에게 말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며칠 후 준혁이 영희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혼자서. 정말 아버지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영희는 조금도 화내지 않고 답했다. 준혁 씨 마음 이해해요. 아들 입장에서 당연한 걱정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마음 없어요. 저도 나름 살아왔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단지 정수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영희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준혁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버지도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매일 혼자 드시는 식사, 말 상대도 없고, 제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준혁이가 미안해했다. 그래서 더 걱정됐어요. 혹시 누군가 이용하는 건 아닌가 해서.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정수 씨가 좋았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준혁이는 영희의 진심을 느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준혁 씨. 며칠 후 영희와 정수가 만났다. 준혁 씨가 저를 다시 만나봤어요. 정말요. 네, 이번엔 좋게 봐주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요. 저도요. 아이들이 인정해 주니까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겠어요. 영희 씨,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행이요. 네, 하루짜리 당일치기로 바다 구경하러 갈까요? 영희는 설레면서도 걱정되었다. 혼자 여행 가본 적이 없었어. 저도 같이 가니까 걱정 마세요. 결국 영희는 승낙했다. 동해바다로 떠났다.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 음악을 들으며 가는 길, 모든 게 새로웠다. 바다에 도착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정말 시원하다. 오랜만에 바다를 봐요. 이렇게 함께 오니 좋네요. 횟집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다. 영희 씨와 함께하니 모든 게 즐거워요. 저도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정수가 말했다. 영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누가 완벽해요. 아내가 아플 때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간병하는 것도 서툴렀고 마지막에 많이 후회했어요. 정수의 고백에 영희의 마음이 아팠다. 그런 걸로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남편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화를 낼 때도 있었고,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도 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수의 말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서로에게 더 잘해주면서. 네, 저도 그래요. 영희 씨, 저와 결혼해 줄래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영희가 깜짝 놀랐다. 정수 씨, 진심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준혁이도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천천히 해결하면 돼요. 지금은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영희는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신중하고 싶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충분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영희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집에 돌아온 영희. 밤새 고민했다. 정수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현실의 벽들. 딸의 복잡한 감정. 정수 아들들의 미묘한 반응. 주변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 며칠 후 딸과 통화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고민이 많아. 무슨 고민이에요? 그분이 결혼하자고 하셨어. 어머, 정말요? 응,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좋으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정말. 내 엄마 인생이잖아요. 딸의 따뜻한 지지에 영희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소희야. 몇 달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서로의 생활 패턴도 알게 되고 취향도 맞춰가며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다. 어느 봄날 정수가 다시 청혼했다. 영희 씨 이제 결혼해요. 정말 확신해요. 영희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 하고 싶어요. 정수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다. 간소하게 하기로 했다. 가족들만 모시고 조용히 하는 걸로. 소희와 준혁이도 축복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고마워, 소희야. 아버지도 축하드려요. 어머니와 행복하세요. 고맙다, 준혁아. 마트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두 사람 앞에는 여전히 과제들이 있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에 적응하기, 새로운 가족 관계 만들어가기,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감내하기.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이 들어서 찾아온 사랑, 더욱 소중하고 깊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영희와 정수, 그들의 사랑은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랑,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보여주었다.